인천공항은 아침부터 아수라장이었다. 장맛비로 수십 개의 항공편이 연달아 지연됐고 안내방송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벤치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줄은 움직이지 않았다. 공항 전체가 무기력에 잠긴 듯 했지만 김도연에게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절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36의 도연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기술자였고 아내를 떠나보낸 지 이제 겨우 8달이 지났다. 그는 오늘 10달 된 딸 예나를 데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서울에서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어제부터 예나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는 2번이나 스탠바이 비행기에서 밀려났다. 예약했던 항공편은 이미 취소된 지 오래였다. 도연은 공항 내 아기 돌봄실과 약국, 고객센터를 돌며 하루를 보냈고 밤새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다. 시간은 오전 11시 45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딸의 상태가 불안정했고 그는 더는 병원 예약을 미룰 수 없었다. 무표정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티켓 데스크 앞에서 그는 마치 구세주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다시 불리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침내 이름이 들렸다. 김도연님, 한 분 남으셨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직원은 말했다. 단 한 자리가 남았다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벙찐 얼굴로 서 있었다. 직원은 다시 확인하듯 말을 이어갔다. 아이와 함께 탑승은 가능하나 아기를 품에 안고 비행해야 한다고. 그 말이 끝나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지금 아니면 다음 기회는 언제일지 알 수 없었다. 탑승권을 손에 쥐자 현실감이 밀려왔다. 예나는 그의 품 안에서 미약하게 숨을 쉬었고 체온은 여전히 높았다. 어제 저녁 편의점에서 산 해열 패치를 2번이나 갈아붙였지만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없었다. 부산까지의 비행시간은 55분. 짧다고도 길다고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단 1분 1초가 중요했다. 예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면 무조건 이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그는 감사의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게이트를 지나 탑승줄에 섰다. 주위 사람들은 각자의 피로에 갇혀 있었고 아기를 안고 선 아버지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일부는 짜증 섞인 얼굴로 휴대폰만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은 이어폰을 낀 채 무심하게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연은 조용히 항공권을 꺼내 확인했다. 42시, 맨 뒷좌석이었다. 그는 자리까지 가는 길을 계산했다. 좌석 배치도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어떤 식으로 통과해야 가장 빠를지 생각했다. 하지만 계산은 소용없었다. 앞줄 승객들이 짐을 꺼내느라 막혀 있었고 도연은 그 사이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예나는 잠이 들었는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평온함이 도연에겐 오히려 더 불안했다. 평소에 자주 울던 아기였기에 이렇게 조용한 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갈 병원을 정리했다. 어느 소아과가 열려 있는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하는 상황인지 모든 가능성을 떠올리며 비행기 한편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하루였다. 그는 오롯이 아버지로서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결정이 아이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다. 인생에서 가장 피곤했던 하루,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 그리고 어쩌면 가장 절실했던 기대. 그 모든 감정이 이 비행기 한 자리에 실렸다. 그는 이 자리가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불안과 그래도 아직 운이 남아있다는 희망 사이를 오가며 묵묵히 탑승을 준비했다. 이제 그는 딸과 함께 부산으로 향한다. 비록 작은 뒷좌석 한 칸일지라도 그곳이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는 아직 몰랐다. 42시는 비행기의 맨 끝 줄이었다. 엔진 소음이 크고 좌석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불편한 자리였다. 김도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딸 예나와 함께 부산에 도착하는 것이었고 어떤 자리에 앉든 목적지는 같았다. 그가 손에 쥔 탑승권은 구겨져 있었고 손등에는 미세한 땀 자국이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주위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예나는 여전히 열이 있었고 짧은 비행이라도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주고 싶었다. 탑승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줄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연은 뒤쪽 탑승 그룹이라 기다림이 길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다. 앞서 탑승한 승객들이 짐을 정리하느라 통로가 막히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야 했다. 통로는 좁았고 좌석 사이 공간도 협소했다. 각자의 자리로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가방이 부딪히고 이어폰 줄이 걸리고 고개를 내미는 아이들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기내 곳곳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일부러 외면했다. 아기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괜한 눈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피곤한 하루에 누군가는 작은 방해에도 예민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여력도 없었다.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조차 꺼내기 버거울 만큼 고단했다. 좌석 번호를 따라 기내 끝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몇 번이고 표를 확인했다. 정말 42시가 맞는지, 혹시라도 잘못된 줄이 아닌지. 하지만 표는 항상 같은 숫자를 가리켰다. 뒤로 갈수록 비행기 내부는 더 좁게 느껴졌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점점 끝을 향해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14를 지나고 12C를 지날 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비행기의 앞쪽 비즈니스 클래스 구역에서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요하던 기내에서 그 움직임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그녀는 별다른 말도 없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승무원을 불렀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찬 말투였다. 승무원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의 요청을 듣더니 도연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도연은 멈춰 섰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는 승무원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그 사이 여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고 자신의 좌석을 가리켰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승무원은 잠시 주저하다가 마침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연은 순간 멍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날 하루의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비즈니스 클래스.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저 서 있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비행기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중년 여성은 말없이 자신의 좌석을 떠났고 승무원은 도연에게 안내했다. 더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예나와 함께 자리를 옮겼고 구겨진 표는 그대로 손에 쥐고 있었다. 표면의 잉크가 조금 번진 채로. 새로운 자리는 넓고 조용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도연의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감동이라기보다는 어리둥절함에 가까웠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이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주어지지 않았다. 여성은 말없이 사라졌고 그저 그 자리에 따뜻한 침묵만이 남았다.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베푼 선해. 도연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사 외엔 어떤 감정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예나를 품에 안고 비행기에 앉았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한 순간, 그리고 조용히 출발을 기다렸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짧은 비행이, 이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그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비행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늦게 활주로를 벗어났다. 김도연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렀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조용한 분위기, 부드러운 시트와 넓은 공간은 그에게 낯설기만 했다. 마치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억지로 끼어든 듯한 묘한 감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공간이 지금의 예나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기의 이마는 여전히 따뜻했다. 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웠고 잠든 건지 기력이 없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티슈를 꺼내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다시 가방을 열어 작은 젖병을 꺼냈다. 공항에서 사온 이유식도 있었지만 예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자리를 양보했던 여성이 떠올랐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자리를 바꿔달라는 부탁도 없었고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승무원을 불렀고 비행기 내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결정을 전달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지나가며 잠깐 스친 시선이 전부였다. 그렇기에 더 기억에 남았다. 그 순간이 떠오르자 그는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서울에서 보낸 지난 며칠은 그에게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장례식, 친척들의 눈빛, 육아와 병원 예약, 회사에 낼 휴가서, 모든 일이 숨가쁘게 몰아쳤고 그 틈 사이로 그의 감정은 어디론가 밀려나 버렸다. 하지만 지금 누구에게도 설명받지 못한 선의를 통해 그는 아주 오랜만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지나며 흔들릴 때마다 그는 예나를 더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그녀는 그 자리를 내어줬을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그저 좋은 사람이어서라고 하기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도연 자신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적이 많았다. 공공장소에서 아기 울음에 인상을 찌푸렸던 기억, 지하철에서 힘겹게 가방을 끌고 가는 노인을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 혹은 그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남의 눈물에 침묵했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그는 그 여성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보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같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그렇게 선의를 배워간다. 누군가가 내민 손을 기억하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다시 손을 내밀게 되는 것. 누군가의 배려가 또 다른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그 고리가 자신에게까지 닿은 것이었다. 좌석 너머에서 간식을 나눠주던 승무원이 그의 앞에 와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병을 건넸고 따뜻한 물을 담은 작은 컵도 함께 놓아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컵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때 뒤편에서 승객들 사이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기내식 배달을 기다리는 소리, 창밖을 찍는 스마트폰 셔터음, 아이의 칭얼거림.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도연은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기가 한번 몸을 뒤척였고 그는 가볍게 등을 토닥였다. 이 모든 순간이 불안 속에 존재했지만 동시에 고요했다. 마치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었다. 고마움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것. 진짜 배려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순간은 누군가의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 그녀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기내 후방의 좁은 좌석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특별한 감정은 없을지도 몰랐다. 오래전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 오늘의 선택을 만들었을 뿐일지도. 그렇기에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고 당연한 일처럼 자리를 떠났다. 김도연은 자신이 받은 이 행동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은 말보다 깊었다. 그는 자신도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누군가가 필요할 때 자신이 받은 이 조용한 선의를 그대로 돌려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그는 조용히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행기는 구름 사이를 가르며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기장은 짧게 사과했고 비행기는 무리 없이 착륙했다. 김도연은 짐을 챙기기보다 먼저 예나의 상태를 살폈다. 열은 조금 내려간 듯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공항 밖으로 나가 근처 병원으로 향할 생각뿐이었다. 비즈니석 앞줄이었던 덕분에 하차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칸에서 가방을 꺼내며 내릴 준비를 하는 사이 도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통로로 향했다. 그 순간 그는 그 여성을 다시 찾고 싶었다. 어떤 인사든 해야 할 것만 같았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주고 떠난 그 사람.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모르는 그 얼굴.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도연은 게이트 앞, 수화물 벨트 주변, 약국 옆 대기 의자까지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다. 그러나 그 익숙한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이미 내린 후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을 것이다. 다른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의 반응을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랐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했다.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고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저 스쳐가는 한 사람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삶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도연은 예나를 데리고 소아과를 찾았다. 의사는 바이러스성 열감기라고 했다. 수액을 맞고 해열제를 처방받은 후 예나는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파트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고 그는 거의 쓰러지듯 침대에 몸을 눕혔다. 그리고 이틀 뒤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회색빛의 두꺼운 종이봉투, 뒷면은 단단히 풀칠되어 있었고 봉투 안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카드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2018년 2살이던 제 딸을 안고 탑승했던 비행기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제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날엔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펜으로 눌러쓴 듯한 글씨, 힘있는 획, 일정한 간격, 조심스럽지만 확신이 느껴지는 문장. 도연은 한참 동안 카드를 내려놓지 못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무언의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설명이 없는 친절,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기억하라는 한 문장만으로 전달된 의지. 그는 엎드린 채 책상 위에 카드를 세웠다. 예나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오랜만에 혼자 마시는 커피는 식었지만 그는 컵에 손을 대지도 못했다. 가슴속 어딘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듯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그 문장을 떠올렸다. 가능한 날엔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친절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야 한다는 약속. 도연은 회사를 복귀한 후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섬세한 일이었다. 대신 그는 스스로 달라진 삶의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먼저 눌러주는 일, 편의점 계산줄에서 급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 버스에서 아기를 안고 선 엄마를 보면 자리를 내어주는 일.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에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어주었던 그 중년 여성. 카드에 남긴 한 줄의 문장만으로 그의 삶을 바꿔놓은 사람.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설명하지 않는 친절이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그 친절은 다음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진짜가 된다는 걸. 시간은 흘렀고 예나는 건강을 되찾았으며 도연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어떤 평범한 날에도 그는 가끔 공항에서 받은 그 카드의 문장을 떠올렸다.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요청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그는 언젠가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다시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말 없이, 설명 없이, 그러나 분명한 마음으로. 2026년 봄, 김도연은 딸 예나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나는 이제 3살이 되었고 말도 곧잘 했다. 비행기를 보면 하늘차라고 외치며 팔을 흔들었고 구름을 손으로 잡고 싶다고 했다. 출발 당일 아침, 도연은 짐을 정리하며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과 과자를 빠짐없이 챙겼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건설 현장의 프로젝트가 끝난 후 오랜만에 얻은 휴식이었고 제주에서 열리는 친환경 건축 세미나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회사에서는 그를 위해 왕복 항공권을 지원해 주었고 예약된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였다.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담당자가 고생 많으셨다며 밀어붙였고 결국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포공항은 여전히 분주했다. 여행객과 출장자, 가족 단위 승객들로 붐볐다. 도연은 딸의 손을 잡고 체크인 라인을 지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출발 게이트에 도착했을 땐 여유가 있었다. 예나는 창밖을 보며 비행기를 세어가고 있었고 도연은 조용히 좌석 번호가 적힌 탑승권을 다시 확인했다. 탑승 시간이 되자 그는 딸과 함께 게이트를 통과해 비행기에 들어섰다. 비즈니스 클래스 구역은 여느 때처럼 차분했고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신문을 펼치거나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도연은 짐을 위에 올린 뒤 자리에 앉아 예나에게 창밖을 보여주며 말을 건넸다. 그때 뒤쪽 통로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시선을 돌린 순간
그는 한 여성을 보았다. 젊은 엄마였다. 어깨에 기저귀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아기띠로 아기를 안은 채 다른 손으로는 접이식 유모차를 끌고 있었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엄마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승무원이 다가와 유모차를 정리하려 했지만 짐 정리와 아이 달래기가 동시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처럼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졌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그날, 낯선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주었던 순간, 그로 인해 한 아이와 아버지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던 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예나는 손에 쥔 인형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고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도연은 탑승권을 손에 쥔 채 통로로 나아갔다. 혼란스러운 눈빛의 젊은 엄마 앞에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도연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가리켰다. 그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말없이 탑승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뒷좌석으로 걸어갔다. 승무원은 처음엔 의아한 얼굴을 했지만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도와주었다. 젊은 엄마는 마치 무슨 실수라도 한 것처럼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도연은 그저 손을 들어 괜찮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다시 좁은 좌석으로 돌아왔고 딸 예나와 함께 나란히 앉았다. 아이는 그가 앉은 자리를 신기해하며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설명 없이도 충분하다는 것을. 몇 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배려가 오늘 다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비행기는 곧 활주로를 향해 움직였고 도연은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가 기대했던 어떤 보상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퍼지는 이상한 평온이 그를 감쌌다. 그는 오늘 누군가에게 가장 조용하고도 큰 선물을 건넸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전의 일이다. 김도연은 딸 예나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프로젝트 마무리 후 얻은 짧은 휴가였고 회사에서 제공한 비즈니스석 항공권이 이번 여행의 시작을 더 가볍게 해주었다. 예나는 이제 3살이 되었고 여행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질 정도로 자라 있었다. 출발 당일 아침, 도연은 여느 때처럼 짐을 챙기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과 인형도 잊지 않았다. 김포공항은 늘 그렇듯 분주했다. 가족 단위 여행객, 출장객 그리고 단체 여행객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게이트에 도착했을 무렵 도연은 창밖에 늘어선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예나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아이는 여전히 하늘차라는 단어를 즐겨 쓰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탑승 시간이 되어 줄을 따라 기내로 들어섰을 때 도연은 비즈니스석 통로 쪽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예나는 창밖을 보며 웃고 있었고 그는 아이의 벨트를 단단히 매준 후 느긋하게 등을 기댔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유모차가 접히는 소리와 함께 다소 분주한 기척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다. 기저귀 가방에 유모차, 손엔 탑승권까지 들고 있었고 아기는 낯선 공간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엄마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승무원이 다가가 도움을 주려 했지만 짐과 아기, 유모차가 한꺼번에 얽히면서 상황은 매끄럽지 않았다. 통로는 좁았고 시간은 촉박해 보였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에 마음이 멈췄다. 몇 년 전 그가 예나를 품에 안고 처음 비행기에 올랐을 때 공항 한복판에서 단 한 자리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비행기 안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맨 끝 좌석으로 향하던 그때 그리고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던 순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무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도연은 비행기표를 내밀며 자신보다 이 자리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젊은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고 도연은 괜찮다는 듯 손짓만 남기고 뒷좌석으로 걸음을 옮겼다. 좁고 불편한 일반석에 앉아 예나 옆에 기대었을 때 그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군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진짜 같았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를 조용한 친절이었다. 도연은 그 순간을 오래도록 잊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마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론가 흘러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했다. 김도연은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예나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기대었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빠, 저기 솜사탕 같아. 도연은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 있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젊은 엄마가 비즈니스석에 앉았을 때의 어색한 분위기, 승무원의 잠시 머뭇거리는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싸는 기내의 침묵. 사람들은 그 상황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몇 초간의 호기심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곤 한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몇 초가 오랫동안 머물렀다. 비행기는 평온하게 제주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주위는 조용했고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여유로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도연은 목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아래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구름 틈 사이로 들어와 좌석 사이사이를 물들였다. 그는 자신이 몇 년 전 받았던 그 친절을 이렇게 다시 건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뭔가를 되갚았다는 감정보다는 어떤 끊어질 뻔한 선이 다시 이어졌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자신도 누군가처럼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작지만 분명한 변화로 다가갔기를 바랐다. 그 순간 뒷줄에서 조용히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예나는 소리에 잠시 고개를 돌렸고 도연은 손등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맞췄다. 아이는 이내 다시 고개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억했다. 처음 비행기를 탔던 날 자신도 이렇게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누군가의 말 없는 배려에 감정이 북받쳤던 순간을. 그리고 오늘 그는 같은 장면의 반대편에 있었다.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다. 단지 기억했을 뿐이다. 누군가 자신의 삶에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을. 그리고 오늘 그 기억이 방향을 바꾸어 또 다른 사람에게 닿았을 뿐이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도연은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이었다. 예나는 조용히 잠이 들었고 옆자리에서는 누군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그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했던 행동, 그 짧은 눈빛, 조용한 결정은 여전히 또렷하게 가슴에 남아 있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마음, 말없이 건넨 배려. 도연은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 지금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데 거창한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말없이 건넨 자리 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한 시선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는 언젠가 예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다. 어떤 말을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이 말을 남길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어지는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제주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도연은 건설 현장을 오가며 밀린 업무를 처리했고 예나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워왔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 이어졌지만 도연의 마음속엔 아직도 그날의 장면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주말 오후 예나와 함께 공원에 나갔던 날이었다. 벤치에 앉아 아이가 모래놀이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중 바로 옆 벤치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유모차를 접고 있었고 여자는 품에 안은 아기를 달래고 있었다. 아이는 계속 울었고 엄마는 연신 등을 두드리며 안정을 시키려 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방을 열어 예나가 먹다 남긴 작은 과자 한 봉지를 꺼냈다. 말을 걸까 망설이다. 조용히 다가가 과자를 건넸다. 엄마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울음을 멈췄다. 도연은 인사도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예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예나가 모래놀이를 멈추고 아빠를 보며 말했다. 아빠, 그 아기 울음 안 나.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젠 괜찮아졌네. 그 짧은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한 건 아마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누군가의 선의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예나를 재운 후 도연은 오랜만에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예전 그 카드가 있었다. 한 줄로 적힌 짧은 문장, 묻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남겨진 마음 하나. 가능한 날엔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 문장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를 바꾸고 있을지 모른다. 도연은 그저 받은 것을 흘려보냈을 뿐이지만 그 흐름이 어딘가에 닿아 또 다른 연결을 만들기를 바랐다. 사람들은 흔히 거창한 변화를 꿈꾼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 가장 조용한 행동이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다는 것을. 말없이 내민 손 하나,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선택 하나,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꾼다. 도연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마음을 기억하며 조용히 실천하는 삶. 그리고 언젠가 예나가 자라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한 조용한 친절이 사라지지 않기를. 작은 자리 하나가 가장 큰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깊이 믿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갖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짧지 않은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에피소드 이상의 무언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거창한 말이나 큰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없이 건네는 자리 하나, 이유를 묻지 않고 내미는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나아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은 청중이 있어 오늘의 이야기가 더욱 빛났습니다.